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훈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세션을 들었는데 그 세션을 쉽게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좀 더 실용적인 부분들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은 원래 개론적인 부분들입니다. 개념적인 부분들이고요. 개념과 개론은 왜 있느냐?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고자 할 때 목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취지. 이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취지를 분명히 서로 간에 이해하고 있어야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라는 부분들의 목표보다 앞에 있는 거거든요. 비전은 너무 멀리서 잘 안 보이고. 근데 회사가 이렇게 그 매출이 막 성장하다 보면 프로세스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인원이 또 많이 늡니다. 머릿수가. 그러면 또 관리 요소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관리 요소가 많아지고 선택할 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복잡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관리라는 걸 합니다. 관리. 근데 관리를 주로 사람들이 하죠. 직무와 직능에 맞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관리라는 부분들의 로스가 결국은 회사에서 생기는 그 문제점들이거든요. 그 문제점들이 쌓여진 상태를 복잡한 상태인데 이 복잡한 상태를 계속 풀어나가다 보면 알고 놓친 것들도 있고 모르고 놓친 것들도 있고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성장해 갈 때 시스템화, 도구화, 프로세스의 안정화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양적 성장에 멈추고 질적 성장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면서 질적인 성장도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양적 성장만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늘게 된다는 얘기고 복잡도도 늘게 되기 때문에요. 성장이 좋은 것이냐라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양적 성장만 했을 때 좋은 거다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겠어요. 주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시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리스크만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들 해결하자고 내부 통제, 내부 회계 감사 제도, 그러니까 시스템화하는 거거든요. 표준화하고 안정화하고 시스템을 신뢰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의 내부 통제, 내부 회계 감사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회사의 신뢰성이 회사에 미치는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라고 하지만 회사 내부에 있는 통제라는 부분들의 안정성을 유지해야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부분들의 가장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것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분들의 임직원분들께서 이 자리에 와 계셨고요.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저도 우리 회사에서 저희 회사의 그룹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 전략밭을 같이 맡고 있고 계열사에 있는 대표로서 전문 경영인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 내부 통제라는 부분들을 도구화시키는 일들,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있는 일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계속 검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저희가 5년 전에 또 추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없었다면 5년 전, 10년 전 저희 회사를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저희가 5년 전, 10년 전에 매출에 1,000억에서 2,000억으로 넘어갈 때 인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많이 했었고요. 매출 증가하고 인력이 증가하고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복잡해지고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막 생기는 거죠. 매출 증가하면서. 양적 성장은 있는데 질적 성장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자꾸만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관리 포인트 늘어나고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수준에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나 퍼포먼스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도루묵 성장이 위험 요소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정말 그때 저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이게 시스템적인 통제라든가 도구화하지 않으면 도구화하지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1,000억에서 2,000억 넘어갈 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2,000억에서 3,000억 넘어갈 때는 그 고민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출을 3,200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1,000억에서 2,000억 넘어갈 때 인원 증가율, 한 4년 정도에서 5년 증가율 대비 2,000억에서 3,000억 넘어갈 때 그보다 훨씬 3분의 1 정도로 줄었었고요. 3,000억 넘어갈 때, 3,000억 지금 저희가 4,000억을 바라보면서 넘겼는데 작년에 넘어갈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 훨씬 복잡해졌는데 자연적으로 시스템 도구 관리에 의해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저절로 그다음에 헤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각 부분의 직능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왜 해야 되느냐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회사에 전산 자원도 많이 없는데 IT 자원도 부족한데 우리 IT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는데라는 부분들의 숙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아웃소싱 하게 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SI 업체 찾게 되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는데 외부한테 우리 커스터마이징을 맡겨서 잘한다? 저는
되게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해본 결과로는 잘 되어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다가 우리 회사에 맞춰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훨씬 쉬운 방법이다. 그때 주도는 전산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부서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라는 부분들의 질문을 하고 있는 전산이 그걸 주도하게 되거든요. IT 조직이. 근데 IT 조직은 업무 프로세스라는 부분들을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고 시스템의 자원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부서입니다. 예전에는 전산이나 IT 부서가 디지털 혁신을 좀 주도했다면 지금은 업무 프로세스를 쥐고 있는 부서가 업무 혁신을 주도해야지만이 효율이라는 게 생기고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저희가 해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뭐 애자일 문화도 만들고 싶고 소통과 협업 잘해야 되니까 생산성도 높이고 싶고 업무 효율성도 개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숙제입니다. 앞에 저희 우리 회계사님이 삼정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 우리 상무님께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반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실무에 대한 그 발표를 해줬던 김연아 부장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개론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이해가는 방법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제 어카운트 계정이기 때문에 리얼 데이터거든요. 그럼 너무 외우거나 적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막 읽고 싶어지잖아요. 실제 데이터니까. 제가 뒤에서 이 강의를 1세션, 2세션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인데 제가 그 느꼈던 내용을 이렇게 들었어요. 1세션에 제가 봤을 때 핵심이라는 부분들, 최근 부정사건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설계와 운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매뉴얼이고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구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구현의 방법이 직무를 잘 나누고 그 직무에 나눈 R&R별로 잘 관리 요소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책임과 역할을 구분해 놓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는 것, 감사하는 것, 통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은 다 사람한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의지하는 부분들을 시스템화시키는 부분들을 설명해 준 부분들이 아까 우리 김연아 부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냐면 이렇게 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요게 매뉴얼이고요. 요게 시스템이에요. 여기 시스템 보시면 현업부서 자금관리 담당자, 회계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렇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얼굴 보고 다 알 수 있고 이름 보고 알 수 있고 저기 버튼 프로세스 하나하나 누르면 저 프로세스의 매뉴얼도 나오고 저 사람의 R&R도 나옵니다. 이거를 좀 쉽게 보여드리면 제 매뉴얼 제가 듣다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지 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로 넘어갔는데 이 방법이 좀 더 여러분한테 실용적이시겠죠. 그럼 제가 바라보는 아까 전에 우리 상무님께서 이 개념 그다음에 정의 필요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실무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내부 통제 그다음에 그 내부 회계 감사 그다음에 그것들의 운용 시스템을 계속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배포하고 계속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임원의 입장에서 내부 통제 관리자로 통제자로 제가 바라보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부 통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부 통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회사의 시스템들의 레가시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복잡한 부분에 메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부 통제 회계를 들어갈 때 되고 구매도 들어가게 되고 자금도 들어가게 되고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의사결정자는 그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기 데이터 뽑아와. 출력해줘. 보고대출. 일단 이 자체가 내부 통제를 좀 벗어난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왜냐하면 지시한 자와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갭,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 정보의 갭 현상, 그 다음에 로스, 오류가 여기에 개입이 돼버리면 내가 지시한 부분들에 내가 엉뚱한 정보를 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실시간 정보인지 비교 정보인지 작년 자료인지라는 부분들의 구분은 사람에 의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자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레가시 시스템이나 회계 시스템이나 HR이나 FI 시스템 같은 것들은 배우거나 전문 담당자들이 들어가는 메뉴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요. 제가 여기서 경비 청구라는 지시 모든 통제권을 제가 다 갖고 있어도 경비 청구의 메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이 메뉴에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경비 청구를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엔터를 치면 제가 갖고 있는 통제가 쭉 열려요. 그래서
포탈처럼 보면 돼요. 그냥 포탈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경비, 자금도, 자금 관리. 그럼 제가 볼 수 있는 자금의 메뉴들이 쭉 펼쳐져요. 여러분들 데이터 중에서 좀 전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게 이 메뉴거든요. 저희 내부 통제는 어떻게 생겼냐. 회사의 업태와 회사의 문화와 회사에 있는 프로세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그림은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그림이 이게 자금 수집 계획부터 계산서 발행부터 수입 예정부터 품위서 작성부터 각 담당자 역할이 다 나눠져 있구나. 그들의 메뉴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눌러보면 그들의 화면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도 있어요. ERP화면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메뉴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언제 개정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의 매뉴얼, 누가 개정했는가, 누가 업데이트 시켰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업무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복잡한 업무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옵션 모듈로 아니면 기능으로 프로세서로 적용돼 있다. 그러면 저는 내부 통제를 켜보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내부 통제 프로세서 만든 지 한 5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금감원 체크포인트 체크하고 내부회계 감사제도 매뉴얼 읽으면서 저희가 한 몇 년 정도 동안 만든 시스템을 얼마 전에 저희가 적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내부 통제 매뉴얼을 한번 켜볼게요. 지금 일부러 꺼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막 배우셨잖아요. 품위하는 사람, 그렇죠? 집행하는 사람, 그렇죠? 견적받는 사람, 구매 요청하는 사람, 회계 처리하는 사람, 자금 출납하는 사람 다 업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사에 있는 시스템에서 내부 통제를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깜빡이는 버튼을 키면 지금 내부 통제 시스템이 켜진 거예요. 그 데이터가 지금 더비 데이터 들어서 그런데 쭉 긁어서 내부 통제의 매뉴얼 가이드라인대로 프로세스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의 데이터를 딱 점검해서 빨간 부분을 보여줘요. 지금 매뉴얼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의 구간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 구간이 지금 저절로 켜지면서 자금 수집의 내부 통제 활동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매뉴얼 상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기 불 켜져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 이 구간에서 은행 CMS 이체 진행하는 프로세스의 김인지 담당자 파트에서 증빙이 없는 출금에 대한 프로세스가 감지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의 내부 통제는 목적을 갖고 그런 부정행위를 저질러야 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행위가 있지만 대부분은 실수에 의해서 실수가 누적되면서 실수가 누적된데도 체크가 안 되네.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이게 잘 걸러지지 않네? 얼라시 없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ATM에서 돈을 잘못 찾았는데 돈이 더 나왔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나만 내가 100만 원을 찾았는데 110만 원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 은행도 모르고 ATM 기계도 못 알아채고 나만 고마워 땡큐 10만 원 더 나왔네. 이게 만약에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 그걸 찾아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부정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자기한테 이득되는 더 나온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10,000원에도 덜 나왔어 봐요. 알죠? 막 가서 항의하고 이슈 제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의 것이 시스템들이 얼럿을 주고 진단을 해줍니다. 요 구간에서 승인되지 않는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은 합의라는 부분들이 이체내지 않은 내용 부분들이 이 건 중에서 요쪽 지출 결의에 있는 품위의 합의가 누락된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 누락된 것을 또 눌러보면 그때 인사이동이 있었던가 퇴사가 있었던가 이런 근거들이 같이 튀어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이 누락됐다는 얘기는 시스템거나 휴먼 에러일 경우 높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계획 오류라고 그러거든요. 계획 오류는 실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예요. 실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사람이 찾아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활동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직무와 기능들이 다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종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신의 마감의 업무만 집중하고 있는 지금 레거시 시스템 갖고는 이 내부 통제라는 부분들을 적당히 아주 완벽하게 찾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죠.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금 사고에 있는 부분들의 오류에 대한 징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자금과 회계 담당자가 갑자기 중복됩니다라는 이 구간을 클릭을 해봤더니 좀 전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매뉴얼에 의하면
자금과 회계 담당자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역할들이 지금 6개월째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근데 물론 우리 회사가 작은 회사고 이 업무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인 회사라는 부분들은 통제 매뉴얼을 정확히 놓고 이 부분들 인지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얼마 전에 창원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를 갔다가 제일 많이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 끝나고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대부분 C레벨에서 오신 분들이었고 경영자 2세 분들이었고 경영자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복잡하고 귀찮기도 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회사가 의무사항이 돼서 그걸 수행해야 되는데 걱정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없어서 내부 통제, 내부 회계 감사 시스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만한 돈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이 투입한 비용보다 효과가 클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세요. 프로젝트를 시키고 그 효과가 얼마큼 났는지라는 것을 보고받아서 자기가 느낀다면 그 효과는 사람마다 다 다른 측정, 다른 만족, 다른 기대의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은 오류는, 계획 오류는, 이런 리스크들은 작은 것들이 모여 축적됐을 때 만들어지고도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옛날의 경험이 혁신을 저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편의가 더 앞서니까. 인간의 욕구기 때문에, 욕망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애자일 문화라든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예 이런 시스템을 알려주거든요.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아주 일부만 보여드리는데 저희 회사는 이 통제권을 예전에는 IT라든가 CIS라든가 통제권 그 컨트롤 타워가 갖고 있는데 지금은 업무 프로세스의 역할들을 포탈화시켜가지고 포탈화시켰다는 건 뭐냐면 ERP, HR 같은 ERP 시스템하고 소통과 협업 시스템인 그룹웨어 시스템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할 때 가장 기초적인 문서 관리 시스템을 다 융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융합 효과는 솔루션을 융합하고 솔루션이 융합되면 프로세스가 연결되거든요. 프로세스가 연결되면 데이터가 공유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제 레가시 시스템에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요거 읽어드릴게요. 잘 안 읽혀지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즉 조직이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 기능들은 전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임승차자도 모럴 해저드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시작된 내일의 마감의 모든 KPI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내 앞전에 어떤 일이 끝나서 나한테 오는가? 내일이 끝난 다음에 다음에는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가? 내 마감이 언제 전체에서 끝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이 행위는 기본 패키지인데 전산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부서, 현업 부서, 회계는 회계, HR은 HR 부서에서 이 플로우 차트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업무하고 이 업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맞아. 그래서 얘를 합쳐버리고 이 프로세스라는 건 우리 회사에 존재하지 않아. 없애버리고 이 프로세스라는 부분은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좋아라고 끌어다가 옆에 갖다가 놓으면 프로그램은 커스텀되거나 SI로 바뀌지 않고 그렇게 프로세스가 돌아갑니다. 여기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걸 저희가 구축 단계에서 저희가 아주 유사한 업체는 비슷한 업종에서 비슷한 매출 구조와 비슷한 인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회사는 그런 똑같은 업무를 여기선 이렇게 해서 개선합니다라는 게 저희 이제 구축 컨설턴트들이 하는 일이고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복잡성을 띄워서 보여주는 행위들이 이런 행위들입니다. 제가 이게 제 캘린더거든요. 저의 캘린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 일정인데요. 되게 복잡하죠. 제 일정에 딱 들어갔더니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지금 이 행사의 내용이 제 일정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행사의 일정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초대돼 있어요. 누구는 우리 김태린 대표처럼 사회를 보게 돼 있고 누구는 기프트를 준비하고 누구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누구는 안내를 준비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보신 자료의 첨부 파일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40명의 같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멀린이라는 캘린더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 행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카톡이나 다른 데 가서 안 하고 여기서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어떤 거 준비 잘 됐어? 내부 통제는요, 결국 내부 통제라는 제도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규율도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업무가 신뢰 있게, 안정성 있게, 투명하게, 복잡함을 단순하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도구를 쓰는 거거든요. 이 도구라는 부분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져야 여기서 정보를 보고 딴 데서 근거 자료를 찾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져요. 여기 막 여러분들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그날 행사, 신한하고 더존하고 만든 내부 통제 관련 행사, 그러면 그 행사가 어떤 건 전자결제에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문서에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뭐 여러 군데 퍼져 있는데, 톡에 퍼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날 일정만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17일 날 매수채권 조직장 회의 이렇게 해놨어요. 내일 회의 2시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회의를 6명 소집해놨어요. 근데 미수채권 담당자가 이 회의에 참석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제가 여기서 불러요. 미수채권 담당자를.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저희 회사 CFO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일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이분들이 이 미수채권 회의 참석할 때 봐야 될 기초자료를 넣어놓고요. 딱 보니까 CFO가 참석하면서 봐야 될 옛날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수채권 자료들이.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거 지금 일정이거든요. 일정.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정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름을 리얼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7명이 초대하고 7명이 보고 있는 일정 중에서 자, 당신이 찾고 있는 동아일보라는 부분들에 있는 메일의 자료를 메일에서 검색할까요? 업무관리에서 검색할까요? 결제에서 갖고 올까요? 문서에서 갖고 올까요? 물어보고요. 결제에서 갖고 오고 싶어 그럼 제가 전자결제를 딱 엽니다. 그러면 전자결제의 동아일보와 관련된 미수채권 업무가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첨부해버리면 그때 업무를 끌고 와서 여기다 붙여줘 버려요. 그리고 배포해버리면 아주 옛날 정보지만 그 옛날 정보의 기성고 매출, 잔금 정보, 보고한 보고서와 전자결제가 여기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 일정에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 그 예전의 문제로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가 주죠. 그죠? 이 문서 안에서도 또 보고서를 찾아. 그쪽에 요청서 때문에 잔금이 늦어요. 그럼 또 누르면 또 문서를 또 찾아가지죠. 그리고 이런 기록들의 흔적들을 여러분들 막 이거 리얼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제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저보다 이 똑같은 행동들을 누구는 3시간이 걸리고 누구는 6시간이 걸리고 누구는 하루가 걸리고 저는 5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생산성이에요. 그런 업무들의 머릿수 곱하기 시간 해버리면 그게 여러분들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에 대한 부분들의 비용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누구나 차질 없이 정확한 정보로 내가 갖고 있는 권한만큼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 저희는 이게 내부 통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중앙화된 데이터를 내가 내 모바일로 안전하게 수신해서 볼 수 있는 상태. 이게 디지털 전환이에요. 디지털 전환 교육 여러분들이 5번 받고 6번 받아도요 잘 생각도 안 나고 이게 시험 봐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되게 싫을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을 막 가서 공부 막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딱 받을 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 아 이제 졸업했다. 이제 사회에 나간다. 학사의 정의가 뭡니까? 학사의 정의. 대학에서 4년 동안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적정한 성적 시험의 성적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주는 학위? 이거가 학사의 정의가 아니고요. 학사의 정의의 아주 심플한 정의는 이거예요. 듣고 배우긴 하였으나 다시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세션 앞에 40분, 뒤에 두 번째 30분, 제 거 30분 딱 들어가서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기억에 남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뭔가 바뀐 맞는데, 그거 편할 것 같아. 명료하네, 단순하네. 이것만 기억에 남아도 다행인데, 다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면 어떡하지? 아, 그냥 좋았어. 이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억력은 2시간이 지나면 30% 잊어버리고요. 이틀이 지나면 70%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다시 듣지 않고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그림조차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인간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맥스는 49%가 전부입니다. 나머지 51%는 시스템이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매출 증가와 양적 성장을 할 때 질적 성장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맥스가 100%가 아니고 49%가 전부라는 거예요. 49
9%가 전부란 얘기는 51%는 뭘로 채워야 되냐? 시스템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직이 성장할 때 직원들의 있는 퍼포먼스도 같이 상향 표준화되면 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줬던 R&R, KPI를 조금이라도 조정해 주려고 할 때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의 저항이 엄청 심합니다. 그죠? 예전의 방법으로 뭔가를 변화하자?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직원들은 보고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석박사가 가장 많다라는 어느 Y 기관이 5,000명이 쓰는데 5,000명 저희가 컨설팅 재정이나 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 CIO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직원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석박사들이 가장 우리나라 기관 중에 제일 많아서 지식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지식 수준이 높은 이 사람들이 회사가 내는 시스템의 퍼포먼스만큼만 일합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 개인의 지식 수준으로 회사의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표준 도구, 레거시 시스템, 협업 도구, 이 시스템들이 직원들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 논문도 썼어요. 관련된 걸로. 스마트워크의 효과는 업무 효율성의 개선과 직무 만족이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다. 내부 통제들의 결과는 내부 통제는 평상시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막 생산성을 막 끌어올리는 건 아니지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에 잘 나가고 있는 곳에 찬물 껴는 부분들을 최소한 방지해주고 불안 요소를 제거해주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줍니다. 정확한 부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집중하게끔 도와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과연 그 시스템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도입하면 도입 비용 대비 효과는 나오는 거야? 라는 부분에 질문해서 걸어가지 못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생존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전략은 회사가 성장하지만 여러분들의 스탠스는 두 종류의 스탠스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생존이냐, 하나는 성장이냐.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내부 통제들을 이렇게 강의하고 통제하고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자신의 행동은 생존을 목표로 합니다. 생존의 목표하고 성장의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생존의 목표는 이거 회사 안 되면 어떡하지?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생존해야 되니까. 성장은요, 성장의 전략은 그렇지 않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수정하면 되지. 개선하면 되지. 라는 모드로 자기 스탠스가 바뀌어요. 태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생존입니까? 아니면 성장입니까? 지금의 시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이 핵심이거든요. 성장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요즘 시대 보십시오. 고물가, 인플레, 전쟁. 코로나 끝나면 위기 다음은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기업들한테 너무 힘든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이 힘든 시기의 부분들 여러분들 이 불확실성을 뭘로 극복하실 겁니까? 직원들의 퍼포먼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애자일 문화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스템의 도구를 점검하세요. 내 시스템의 도구가 내가 들어가서 전체를 조망해서 볼 수 있는 편리한 포탈형 도구인가? 쉽게 되어 있는가? 어디까지 넓게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의 진단에서 내부 통제를 도구론으로 해석하시면 이 복잡한 부분들 아주 이 복잡한 부분들이 되게 쉬워져요. 제가 15분 남았는데 5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를 펼치고 한 번도 쓰지 않으면 여기서 이 장표를 준비하신 저 누군가는 울 것 같아서. 그죠? 이 장표를 한 40장 만들었는데 좋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만 다 적어놨어요.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개별로 연락 주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내드릴 거예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이 장표에 있는 핵심들은 내부 통제의 방향성,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략을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공공에서도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계속 강의하고 컬럼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보다 5년 앞서서 고민했고 개발했고 지금은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 있고 수정하면서 같은 시스템을 쓰면서 왜 효과는 다르게 나오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체, 비슷한 업체 규모를 갖고 있는데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여기는 이틀 걸리고 여기는 5시간이면 끝나버리는 업무들이 보여요. 시스템에서 데이터로.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주고 교정해주고 조정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 역할들이니까.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왜 해야 되는가? 조직의 퍼포먼스를 늘려야 되니까. 개인과 조직 둘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에 아주 화두죠. 화두. 그죠? 아마존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인데 아마존도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엊그제 여러분들 기사 계속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
스타벅스 회사, 커피 파는 회사 같지만 스타벅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해서 무수히 많은 커피 브랜드 중에서 아직도 1등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간이 좀 넉넉하면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1분짜리 두 개예요. 근데 1분짜리 영상을 보면 제가 한 3분 정도 해설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고 다시 이 자리에 두 번째 세션 때 저희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영상들이에요. 그 여러분들 회사에 사업하고 이렇게 대입해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 있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약하구나.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사람을 교육시켜서 해결하려고 그랬구나. 그죠? 도구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는 사실 사전적 정의였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전략, 조직, 프로세서, 비즈니스 모델 바꾸는 거예요. 기업 전반을. 옛날에 손으로 다 수기로 만들어놨던 세금계산서 회의록을 스캔해가지고 디지털로 보관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고 그렇게 디지털로 축적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검색하면 내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태. 있긴 있으나 내가 조회했을 때 바로 찾을 수 없는 상태. 이거 아니에요. 쓰레기. 빅데이터도 아닙니다. 디지털화 시켜놨는데 내가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의 반대말이 아날로그거든요. 그렇죠? 발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날로그하고 아날로그는 되게 틀립니다. 그죠? 아날로그라는 부분들을 디지털화해놓은 것은 디지털화한 거예요.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고난에 맞게끔 빨리 찾아볼 수 있고 조회 검색이 가능한 상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누구나 보안 문서까지 누구나 다 보는 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에요. 권한이 있는 사람만 봐야 돼요. 조직이 전배되거나 퇴사했으면 그거 접근 권한 차단해버려야 돼요. 사람이 말고 시스템이. 그 다 사람이 사람은 다 관리해야 돼요. 복잡해지니까 문서를 관리하고 문서에 중요한 문서가 있으니까 그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을 또 관리하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막 늘어나는데 복지나 R&R이나 KPI 줬다가 다시 못 뺐습니다. 요즘 시대에 특히나. 그게 HR이거든요. 전략 되게 쉽게 이해하려면 저는 전략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설명해요. 군이나 공공이나 기업에서 전략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에 이게 제일 좋아요. 전략을 되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칼 대신에 지도를 들고 있다. 1000개의 칼보다 지형이다. 이순신 장군이 100배 강한 자원에 있는 적하고 싸울 때 1대 100 어떤 효과가 일어나야 되죠? 칼 갖고 싸워가지고 승부가 절대 안 되니까 좋은 지형을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1대 100 효과로 이겨버리잖아요. 그것은 칼이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도구는 뭐죠? 지도라는 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도구가 생산성을 더 늘려야 되느냐, 직원들의 퍼포먼스를 더 늘려야 되느냐, 어떻게? 목표. 시스템으로 이 부분들, 지도처럼 그게 필요하다.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조직. 저희 회사 조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조직들, 도구를 활용한 조직은 IT가 뭘 우리한테 혁신시켜 주길 바라지 않고 자기네들 부서가 이거 자금팀, 회계팀이 저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이 밑으로 이렇게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단순화시키고 결과는 저희 회사 조직도 보실 텐데 조직도에 원래 사람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직도에 기계도 들어와요. 로봇이라고 RPA라고 그러거든요. 엑셀 아까 전에 우리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엑셀 오류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인수인계제를 안 하고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엄청납니다. PI의 1번 대상,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은 제 1번은 엑셀이 어느 구간에서 누가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상태가 PI의 1번이에요. 그걸 시스템화 시키면 5명이 할 일이 2명으로 끝날 때도 있고요. 5명이 10명처럼 일할 수도 있어요. 도구를 잘 쓴다는 것은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부 통제,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포털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레가시 시스템으로 5명이 20명처럼 일하게 만들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눈에 보이는 사람을 1명 늘리면 생산성이 늘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걔가 꼴통짓을 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죠? 조직,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리더가 생각할 수 있는 종류는 3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쉽게 요약하면 이끌던가, 따르던가, 떠나던가. 그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이걸 안 하니까 개기던가, 비비던가, 버티던가, 이거 하잖아요. 조직은. 시스템화 시키지 않으면 이끌던가, 따르던가, 떠나던가라는 상태를 선택할 수 없고, 개기던가, 버티던가, 비비던가, 이것만 난무합니다. 이 상태에서 성장을 하면 양적 성장은 가능하지만 질적 성장은 절대 택도 없습니다.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요. 시스템으로 그걸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뭐냐? 프로세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조를 하시거나 유통을 하시거나 서비스를 하시거나, 왜냐하면 전략이 어떻게 바뀌냐면 잘 나가는 플랫폼 회사를 구분해 보면,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회사들은 대부분이 서비스 모델과 수익 모델이 잘 분류돼 있어요. 구분돼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 구글 같은 회사 검색 엔진 쓰는데 여러분들 돈 받지 않잖아요. 다 사람들을 모으고 돈은 전자상거래에서 벌죠. 여러분들 카톡 쓰는데 돈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모티콘이라든가, 그렇죠? 거기서는 데이터를 읽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나 돈 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을 이제는 MA를 늘리고 모으게 하는 역할로 쓰고,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갖고 구독하는 상태에서 돈을 벌게 하는 모델로 바꾸는 것, 이 비즈니스 모델.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앞에 프로세스를 혁신해야 되고, 시스템 경영을 해야 되고, 도구론을 이해해야 되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써봤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배우지 않고도 써도 되는데, 그 스마트폰을 회사에 업무 적용하려고 하니까 보안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걸 풀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렸던 이 많은 것들은, 그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있는 화면은요, 가운데 있는 화면은 제 폴드거든요. 모바일이라는 얘기, 모바일. 이렇게. 모바일이요. 모바일 맞죠? 모바일 맞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모바일이라는 이 도구, 디바이스에 열었어요. 지문으로 열었고요. 살짝 열어서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와요. 제가 다시 로그인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그러면 왼쪽에는 저희 회사의 그룹하고 ERP하고 문서 중앙화 시스템이 레가시로 통합해서 보여지고 있고, 오른쪽에 제 일정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딱 돌리면 얘는 PC보다 더 강력한 디바이스가 돼요. 그죠? 이게 왜 PC보다 강력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일 있잖아요. 내일 있을, 아까 전에 이거 보셨죠? 잠깐. 매출채권 조직장 회의. 그죠? 이거 제 일정이에요. 제가 조직장 회의 소집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좀 수정을 가해보겠습니다. 회사의 레가시 시스템이 포탈을 지향하고 있으면 내 손 안에 있는 PC 모바일이 PC보다 의사결정자들한테는 더 쉬운 도구가 돼버려요. 지금 제가 뭔 짓을 한 거냐면요. 막 쳐야 되고 타이핑 키보드로 해야 될 일 생산성을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차에 탔을 때 제 손에 있는 PC는 노트북보다, 데스크보다 훌륭한 레가시 시스템, 정보의 접근성 도구로 바뀌고, 이 펜은 마우스보다 더 편리한 대체제, 보완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업무해 나가면 돼요. 결제. 이거 지금 라이브한 상태예요. 그죠? 지금 저한테 지금 결제해 달라는 거거든요. 좀 크게 보고 싶어요. 그죠? 더 넓게 보고 싶어요. 띄웠어요. 자, 지금 요 내용이 저한테 올라왔고, 요 내용 중에 보니까 요 수정사항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친구거든요. 끝이에요. 끝. 그런데 이 기록들이 그대로 로그로 남아 있어요. 제가 저 행위를 어느 장소 어느 단말기에서 했는지, 이게 내부 통제에 대한 기록이에요. ITGC, IT General Control.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기술이. 그리고 그 데이터를 계속 모아주죠. 이렇게. 근데도 이 친구가 이걸 이해를 못했다. 그죠? 좀 전에. 그러면 제가 이 친구 원격에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친구를 불러내요. 어떻게? 여기서 화상회의를 걸면 지금 있는 이 화면이 그 친구하고 전송돼서 같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손으로 글씨 쓰면서. 이거를 무슨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냐면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의 생산성이
한 명 한 명의 하고 있는 업무에 있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야지 뭘 개선할지가 보이죠. 단지 그냥 너가 이 업무를 하나 더 해줘라고 하면 개선은 절대 되지 않아요. 양적 성장, 숫자 성장은 될 거란 말이에요. 질적 성장이 우리한테 고민이란 말이죠. 그죠? 개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업체에서 2명에서 이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쟁사들은 1명 또는 0.5명 갖고 그걸 하고 있다더라.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의 퍼포먼스를 5명 갖고 더 증가시키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시스템으로 봐야지 앉아가지고 회의하고 브레인스토밍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복잡한 내부 통제, 내부계 감사, 매뉴얼, R&R, KPI.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의 맥스는 49%가 전부입니다. 나머지 51% 어떻게 시스템이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유용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꽉 채워서 가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